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서울시가 강남 고속터미널을 재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이라고 하지만은 터미널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충청 호남선을 운영하는 신세계 센트럴시티와 경부선 영동선을 운영하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충청 호남선은 이미 한번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메리어트 호텔이 있는 그곳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합 개발을 하는데 아마 충청 호남선 쪽은 리모델링 수준일 거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제 완전히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면적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8만 9천 제곱미터로 훨씬 넓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공시가격을 보면은 공시가격은 비슷한데 그 충청 호남선 쪽은 한번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시가격이 높은 거고요. 경부선 영동선 쪽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1976년에 이제 건축을 하고 그 거의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시가격도 낮습니다. 하지만 뭐 입지가 더 나쁜 건 아니고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시가는 오히려 이제 서울 고속터미널 쪽이 더 높다고 봅니다. 지배 구조는 신세계 센트럴시티는 이제 신세계가 10여 년 전에 이제 매입을 해서 60.02%로 최대 주주고요. 그 다음에 2대 주주는 이제 율산 회장이었던 신선호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원래는 8개 고속버스 회사들이 이제 그 나누어 가지고 있었는데 다들 사정이 생겨서 이제 팔았죠. 금호고속이 이제 신세계에 팔고 떠났고요. 그 다음에 동양고속도 이제 예전에 팔았고 뭐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신세계가 다 사서 모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세계가 70.49%를 가지고 있고요. 천일고속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16.67%를. 그 다음에 이제 동부고속이 가지고 있던 거를 동원그룹이 인수해서 동원로엑스가 이제 11.1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회사들한테 이제 터미널 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양고속이 과거에는 한 1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 팔고 0.17%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고속터미널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게 고속버스 회사가 이제 고속터미널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0.17%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고속터미널 재건축은 물론 이제 센트럴 시티 쪽도 이제 뭐 재개발을 하긴 하는데 그쪽은 이미 건물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일부만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지하에 이제 터미널을 배치하고 경부고속도로와 터미널 사이에 굉장히 고속버스들 때문에 길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와 이제 지하 터널로 연결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계획들은 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뭐 나중에 이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강남 고속터미널이 주거 및 업무 판매 시설 등 복합 건물로 이제 재건축이 될 것 같고요. 건축비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에서 이제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4조 내외가 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도 여기가 이제 워낙 차가 막히고 지하로 이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번에 이제 발표가 나면서 의외로 주가가 이제 폭등한 회사가 있는데 천일고속과 이제 동양고속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비상장사하기 때문에 이제 영향이 없고요. 사실은 신세계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데 뭐 신세계 주가는 별로 크게 영향은 없었고요. 천일고속은 뭐 하여튼 그
강남 고속터미널 지분 16.6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속터미널의 그 토지 가치만 해도 한 5천억 내외가 됩니다. 하지만 뭐 이게 이제 팔기가 쉽지 않은 게 이미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7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70%를 보유하고 있으면 뭐 정관도 변경할 수 있고 이사도 해임할 수 있고 뭐 충분한 지분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싸게는 살 수도 있겠지만은 뭐 비싼 값을 주고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터미널이 개발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수익화에는 한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발표로 인해서 천일고속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사실 뭐 오를 만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혜택은 사실은 조만간에 기대하기는 어렵고 원래 이제 천일고속도 코로나 전에는 꾸준히 이익이 나는 회사였는데 코로나 기간에 4년간 182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KTX가 확대되고 있고 또 자가용 이용이 증가해서 지금은 뭐 시골에도 그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르신들만 없지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속버스 사업이 그렇게 유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점점 더 지방이 그 노령화,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천일고속이 영업 쪽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뭐 자산 가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 수익으로 연결되느냐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좀 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양고속은 뭐 하여튼 고속터미널 지분 가치는 얼마 안 되고요. 고속버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 남은 지분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동양고속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요. 뭐 제가 이 회사는 잘 압니다. 제가 2006년, 2007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2만 주 가지고 있었고 또 회사까지 포함하면 5% 이상 주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굉장히 잘 아는데 원래는 탄탄한 고속버스 회사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에 4년 동안 562억 적자가 났고요. 뭐 정부에서 뭐 보조해주고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업계 2위의 회사고 그 노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흑자는 가능할 걸로 보지만 예전같이 뭐 천일고속이랑 똑같은 이유죠. 그래서 이제 예전같이 뭐 높은 수익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근에 이 발표가 나면서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제가 뭐 주식 투자를 뭐 30년 이상 한 사람인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주가가 급등한 경우는 뭐 굉장히 아주 그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근에 주가가 뭐 아주 폭등을 했고요. 이게 뭐 주봉이나 월봉이 아니라 일봉입니다. 일봉이 이렇게 하여튼 폭등을 한 이런 주가 그래프는 저도 처음 보는데 하여튼 천일고속은 원래부터 이제 그 고속터미널 지분에 대한 그런 이제 가치가 자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영업은 사실은 동양고속이 훨씬 크고 훨씬 잘합니다. 근데 이제 자산 가치는 천일고속이 더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제 시가총액이 천일고속이 540억, 그 다음에 이제 동양고속이 207억이었는데요. 요번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천일고속은 현재 5,258억, 그 다음에 이제 동양고속은 2,307억이 됐습니다. 한 10배씩 오른 거죠. 근데 이제 고속버스는 사실은 금호고속이 가장 크고 이익도 많이 났는데 금호그룹이 이제 위기에 처하면서 금호도 상당히 지금 그 출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속버스도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실은 이쪽은 손님이 줄면서 버스도 이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 때 이제 금호고속이 한 600대 정도 있었고요. 동양고속이 400대, 천일고속이 한 200대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호고속이 348대, 동양고속이 268대, 천일고속이 이제 178대 이렇게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매출은 뭐 여전히 늘고 있지만
하여튼 지금 고속버스 업계가 업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천일고속이 오를 만한 이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를 만한 이유는 없고요. 동양고속은 물론 이제 영업 면에서는 천일고속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하여튼 자산 가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폭등할 이유가 없는 주식들입니다. 하여튼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주식 투자는 하여튼 정확한 분석 위에 해야지 그냥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한다고 이 회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고속터미널이 개발된다면 진정한 수혜자는 아마 신선우 씨가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